걸까요? 그 example 2.12가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잠시만요. 어디냐면 컨비네이션 쪽인데요. 네. 네, 2.12이요. 잠시만요. 네,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2.12라고 2.12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부분 잠깐 빠르게 아직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한번 복습하면서 진행할게요. 그럼 퍼뮤테이션은 여러분 순열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시죠? 아닌가요? 안 배우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안 배운 분 있으시면은 Alt Y로 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엔게 중에서 이제 순서를 고려해서 알게를 뽑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고, 그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n명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n-1명 뽑을 수 있고, 쭉쭉쭉 갈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퍼뮤테이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퍼뮤테이션에 쓰이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제 우리가 문자열 나열할 때 쓰인다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U, O, S를 우리가 나열할 때 USO도 되고 SUO도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나열하는 가지수는 우리가 이제 3팩토리얼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세 개를 뽑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퍼뮤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중복이 있는 문자의 이제 나열 가지수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총 11개가 있고 문자열이 그래서 M은 1개, 이제 I는 4개, S는 4개, P는 2개 있었죠. 그러면 전체를 일단 나열하는 건 11팩토리얼인데 그죠? 11개 중에서 우리가 11개 뽑는 거니까 순서를 고려해서. 근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 SS, 여기 SS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순서가 바뀌어도 문자열은 똑같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문자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이 자기들끼리 문자열, S끼리 바꾸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이 되겠죠. 4팩토리얼, S끼리 바꾸는 거.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4팩토리얼이 실제로는 한 개잖아요. 그죠? 한 개로 인식이 되는 거죠. 왜? S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순서를 바꾸든 다 동일한 한 개니까. 그래서 4팩토리얼을 한 개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4팩토리얼 나눠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i도 4개니까 그다음에 p도 2개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얘가 이제 어떤 문제랑 연관된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 파티셔닝이랑 또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파티셔닝이라는 거는 이제 n개의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걸 k개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눈다. 근데 각각의 그룹의 개수가 n원부터 nk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룹 안에서의 조합은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즉 전체를 이제 전체를 줄 세울 수 있는 건 n 팩토리얼인데 그다음에 그 첫 번째 그룹에 n 원개의 엘리먼트가 있겠죠. 그럼 이 n 원개의 엘리먼트에서는 a가 먼저 오든 뭐 b가 먼저 오든 뭐가 먼저 오든 똑같다는 거예요. a, b, c든 b, a, c든 자기들끼리 또 지지고 볶고 하는 거 그죠. 이제 그룹 내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룹 내에서의 지금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네, 그룹 내의 순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죠. 파티셔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파티셔닝이 사실은 콤비네이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이라고 배웠던, 고등학교 때, 그죠? 중고등학교 때 조합이라고 배웠던 것의 더 일반화된 형태라고 제가 또 수업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조합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잖아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서와 무관하게 그냥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죠? 뽑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R개를 이제 뭐 A1, A2 이렇게 해서 AR개를 뽑든 아니면 AR부터 시작해서 D로 가서 뽑든 순서가 뭐든 다 동일하게 한 개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 R 팩토리얼이 한 개로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제 이 퍼뮤테이션에다가 R 팩토리얼 나눠져 있는 형태죠. 이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한번 얘랑 이제 앞에 파티션이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N2가 사실 이제 여기는 그룹이 K개가 있는 거고, 뒤에는 그룹이 사실은 두 개 있는 거죠. 한 첫 번째 그룹에는 R개, 두 번째 그룹에는 N-R개만큼 배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K가 만약에 2면 딱 여기까지 있는 거고, 그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N2가 그러면 이제 N1을 뭐 이제 R, N2를 이제 N-R로 정해버리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퍼뮤테이션, 그다음에 그 파티셔닝, 그다음에 콤비네이션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럼 이 예제를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5명 중에서 이제 2명의 이제 뭐 지원자를 뽑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이제 2명의 지원자를 뽑는 거니까 뭐 순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이런 콤비네이션으로 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n 자리에 5, r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다음에 n 자리에 5, r 자리에 2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은 10이 나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2-12를 보면은 2-12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면 이제 확률을 구하래요. 어떤 확률? 이제 2명 베스트 어플리컨트가 이제 2명 있는데 2명의 베스트 어플리컨트 중에서 그냥 2명의 이제 우수한 지원자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5명이 있어.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할 거예요. 5명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2명을 고를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만약에 100점 받았고 얘는 90이고 얘는 80, 얘는 70, 얘는 60이에요. 5명 중에서 우리가 그냥 2명을 랜덤하게 고를 건데 그죠? 그러면 일단 5명 중에서 2명을 랜덤하게 고르는 거는 이제 O 콤비네이션 2에서 전체는 1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2명의 우수한 지원자 중 한 명은 뽑히는 거예요. 한 명을. 나머지 한 명은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 중에서 뽑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우수한 지원자가 여기 2명 있어요. 여기 위에 쭉쭉쭉쭉쭉. 여기 2명.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이제 덜 우수한 3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명 중에서 한 명은 뽑아려는 거예요. 여기서 one of the 이제 two best applicant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2명 중에서 한 명 뽑자. 그다음에 3명 중에서 한 명 뽑자. 왜? 우리는 5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결국 6이 되는 거죠. 확률값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 영어 문장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실패, 네, 질문이 많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 좋은 게, 이게 왜 무한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 얘기가 나오네요. 네, 여기 왜 무한대가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저희가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샘플 스페이스 설명하다가 이제 디스크릿 샘플 스페이스라는 거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던 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디스크릿 여기 일단 다시 한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샘플 스페이스가 뭐고 이벤트가 뭐고 왜 이게 있어야지 이걸 알아야지 이 확률의 이제 공리를 액시엄을 이용해서 확률을 이제 정의하는 요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여기 샘플 스페이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벤트도 나오고 하는데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요게.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일단 보시고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제 디스크릿 샘플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디스크릿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의 디스크릿은 이제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일단 유한이에요. 일단은 유한. 그러니까 유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던졌다. 1, 2, 3, 4, 5, 6이죠. 그죠? 1, 2, 3, 4, 5, 6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현해야 되는 샘플 스페이스는 이렇게 유한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익스페리먼트가 뭐였어요? 그냥 주사위 던지고 던진 거를 그냥 보는 거였죠. 그죠? 주사위를 던지고 그냥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뭐랄까요? 좀 더 익스페리먼트를 한번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주사위를 던지고 나오는 눈에다가 나온 눈이 있겠죠. 1부터 뭐 6까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임의의 자연수를 이제 우리가 뭐 곱한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임의의 자연수. 임의의 자연수는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고 뭐 10만일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샘플 스페이스는 사실은 이제 유한하진 않죠. 그죠? 굉장히 왜 임의 자연수를 곱해버리면 나오는 눈에다가 임의 자연수를 곱해버리면 뭐든 될 수 있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이 샘플 스페이스는 사실은 자연수 전체가 되겠죠. 근데 이 자연수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뭐 이거는 모르겠네요. 집합론 때 이제 배울 것 같은데 이제 집합론 또는 이제 해석학 때 배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무한하죠. 무한한데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로 보통 말하냐면 카운터블 인피니시라고 부릅니다. 카운터블 인피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은 무한인 무한인데 셀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셀 수 있다. 그 뜻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나중에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디스크릿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컨티뉴어스가 있겠죠. 컨티뉴어스. 컨티뉴어스 샘플 스페이스는 이제 uncountable infinite이라고 불러요. uncountable infinite. 얘는 우리가 실수. 그러니까 진짜 막 소수 0.01, 뭐 0.002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숫자. 그런 것까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countable infinite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런 이제 정수나 자연수 같은 거는 countable 이제 infinite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실수는 uncountable infinite. 즉 정리하면은 이제 자연수 같은 것도 여기에 사실 디스크릿 샘플 스페이스에 들어가요. 자연수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무한히 적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고요. 그다음 7페이지에서 분배 법칙 증명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뭐 요걸 증명하라라고 하면은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아 A는 만약에 1이라고 하고 B는 만약에 뭐 2, 3이라고 하고 C는 만약에 4, 5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이제 뭐가 되고 그다음에 얘도 만약에 1이고 얘도 1이어서 뭐 두 개는 똑같기 때문에 증명 완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이유는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예제에 대해서만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예제에 대해서만. 이거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증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뭐 A가 뭐 공집합이 아닐 때 그런 조건도 없고. 그죠?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A, B, C가 사실은 이제 어떤 집합이든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은 모든 A, B, C 조합에 대해서 다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시로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이제 증명 문제도 이제 중간이나 기말고사 때 이제 한 문제나 또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또는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실 때 뭐 이런 예제만 가지고 일단 증명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집합에서 두 집합이 만약에 같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증명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x가 y에 포함된다. 이거를 먼저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y가 또 반대로 x에 포함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x랑 y는 같은 거니까 x가 y에 포함되고 y도 x에 포함되네? 그러면 같은 거죠. 그죠? A의 키가 B의 키 이상이고 B의 키가 또 A의 키 이상이라고요. 그럼 뭐겠어요? 두 개는 같은 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이냐?
집합 쪽에서는 이제 여기 노테이션을 따라가면은 만약에 A랑 B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A가 B에 포함된다를 나타낼 때는 A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와요. 임의의 원소. 임의의 원소를 이제 보통 뭐 아비트러리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A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for all x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임의의 어떤 거든 이라는 뜻인 거죠. A에 포함된 어떤 x든 일단 가져옵시다. 뭐여도 돼. 그러면 그게 B에도 있네? 를 보이면은 그죠?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A에 있는 걸 아무거나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B에도 있네? 그죠? 그러면은 B가 A보다 큰 거니까. 반대도 똑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B에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A에 있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하면은 A랑 B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를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쓴 게 여기 화살표, 여기 양쪽 화살표입니다. 양쪽 화살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여기에도 포함되더라. 그거를 양방향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여기 두 단계로 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생략해서 이렇게 한 단계로 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서 드모르간의 정리가 이제 N개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때 드모르간의 법칙도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짜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것 같고, 그죠? 여기 N개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네, 여기 이제 뭐 가능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죠. Generalize 드모르간 법칙. 일반화된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죠. 즉, 원래 이제 두 개까지만 됐는데, 이제 N까지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증명은 이제 저희가 이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 텐데, 요건 이제 제너럴라이즈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증명은 바로 나오긴 해요. 바로 나오긴 하고, 요거는 이제 아마 저희가 좀 더 심화된 통계 수업에서 이제 한 3학년, 2, 3학년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성립한다는 점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그 유익한 성질이 또 하나 있었죠. 이제 요것도 있었죠. 그죠? 요것도 있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 이거는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요거. 얘가 합집합은 이렇게 그다음에 빼기 교집합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3개짜리도 되냐? 4개짜리도 되냐? N개짜리도 되냐?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저희 주교재도 쓰면서 주교재 위주로 하고 중간중간 좀 이제 여러분 좀 심화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요 책에서도 가져와요. 호그. 이게 이제 뭐 호그라는 책인데 보통 이제 이 책은 이제 3학년 수학과에서 보통 이제 3학년 통계 과목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교재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뭐 다 하는 거는 당연히 1학년 수업에 어렵고 이제 일부 내용들을 가져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좀 확률 통계를 정말 나는 깊게 한번 진짜 올인해 보겠다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호그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되게 그 2학번들 네, 세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네, 18페이지에 조건부 독립. 조건부 독립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뭐랄까요? 여러분이 나이브 베이지라는 알고리즘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다시 배울 거예요. 나이브 베이지라는 알고리즘을 할 때 이제 다시 굉장히 많이 배울 텐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분류하는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팸 필터링 같은 거, 스팸인지 아닌지 이런 이메일이 왔는데 뭐 스팸인지 아닌지 뭐 분류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조건부 독립이 굉장히 좀 진면모를 발휘하는데 아마 지금 당장은 이제 예제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이제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아마 본 수업의 중간고사 전후로 가면은 이 조건부 독립을 다시 다루게 돼서 그때 다시 한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의상으로는 그냥 독립이라고 하면은 요거가 되는 거고 요거가 되는 거고 즉 A랑 B가 독립이라는 A랑 B가 만약에 독립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 독립은 C가 있어야지만 A랑 B가 독립이라는 거예요. C가 있어야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 기온,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할게요. 얘를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커먼 커즈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냥 공통된 인자, 원인 인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라는 게 기온의 상승도 이제 당연히 그죠 영향을 끼치면서 아이스크림의 판매량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여름이 C, 그죠? 그다음에 기온이 A, 아이스크림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기온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기온이 올라가는 거랑 더워지는 거랑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독립일까요? 관련이 없을까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연관이 있겠죠. 그죠? 자, 그냥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이제 100개 팔릴 확률이랑 아이스크림이 아, 오늘 기온이 40도야. 그때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때 아이스크림 판매량 100개 이상이 되는 거랑 확률 비교하면은 다르겠죠. 그죠? 즉 A랑 B는 여기서는 독립이 아니겠죠.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조건이 주어집니다. 딱. 자, 지금은 여름이야. 지금은 여름이야. 자, 지금 여름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름이야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름입니다. 자, C가 여름, 그다음에 A가 이제 아이스크림, 자, B가 네, 아까 여기 A가 기온이었나요? A가 기온, B가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A, 자, 여기 B, C, 얘랑 P, A, C, 여기 B라고 할게요. 죄송. 네,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B, 여기 A. 네, 잠시만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네, 아이스크림이 좋으니까, 네, B 바 A, C, 그다음에 여기는 B 바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개가 같을까 다를까 이번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까 C가 없을 때는 어땠어요? 얘가 없을 때는 두 개가 달랐죠. 그죠? 기온이 100도일 때, 기온이 한 35도 됐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그냥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다를 거니까. 근데 지금 여름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여름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미 여름이 기온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여름이 존재만으로 이미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는 C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또 요거예요. 사실 이거나 같은 말입니다. 앞에 거. 즉, 이제 조건부 독립이라는 거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C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랑 B가 독립이다. 즉, A and B conditionally independent라고 되어 있죠. 언제? 기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주어졌을 때, 딱 이게 조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C라는 게 주어졌을 때 A랑 B는 조건부 독립이다. if and only if. if and only if라고 하면은 이제 양방향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족해도 조건부 독립이고 조건부 독립이어도 얘가 되고 즉 이제 여러분 뭐 명제와 그거의 역 그런 거 많이 배웠죠. 이제 그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좋습니다.
자, 없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23, 24, 25, 26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3, 24, 25, 26 하고 그 다음에 그 콜앱 실습 환경 만든 다음에 이제 수업을 종료할 계획이고요.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파티션이라는 걸 하나 배울게요. 파티션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이제 그룹화 지어줄 때 그 파티셔닝이라고 이미 배웠죠. 그거랑 의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티션, 즉 K개의 파티션이 있다는 겁니다. K개의 파티션. K개의 파티션이 있는데 얘가 파티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파티션이 되냐면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역. 자, 여기서 예제로 바로 가면은 여기가 B1, 여기가 B2, 여기가 B3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K가 3인 거죠. 파티션 3개인 거죠. 즉 얘는 파티션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언제 합집합했을 때 전체가 되고 자기들끼리 공집합일 때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그냥 B1하고 B1 교집합하면 당연히 B1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B1하고 B2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공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셋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사실 여기 뭐 컬렉션도 있고 막 셋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뭐 셋 오브 셋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집합들의 이제 모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정리하면은 파티션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영역이에요. 영역. 이제 영역인데 서로 간에 겹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영역들을 모두 다 합하면은 전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얘를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파티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얘가 A예요. 얘가 A. 자, PA는 뭐랑 같아요? PA는 얘가 A입니다. 자, PA는 뭐랑 같습니까? PA는 A 교집합 B3. 그죠? B3가 요거니까. A 교집합 B3 더하기 A 교집합 B2 더하기 A 교집합 B1이랑 같죠? 그죠?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죠. PA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P의 A 교집합 BI가 된다는 거죠. I는 여기서 이 예지로 치면 I는 1부터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PA 교집합 BI는 우리가 얘를 조건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P의 A 바 BI 그 다음에 PB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걔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법칙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 성립한다? 얘가 언제 성립한다? 파티션일 때. 얘가 파티션일 때. 즉 만약에 PA 즉 지금 얘랑 같은 표현이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이 예제로 치면 이 그림의 예제로 치면 세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B가 만약에 겹쳐. B1이랑 B2가 만약에 겹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얘가 공집합이 아니야. 그럴 땐 얘가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파티션일 때 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장 심플한 파티션은 뭘까요? 가장 심플한 파티션. 지금 파티션이라는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집합들의 모음입니다. 가장 심플한 파티션. B랑 B 여집합이죠. 이거 모아놓은 게 가장 심플한 파티션이었죠. 왜? B랑 B 여집합 합집합하면 뭡니까, 여러분? 전제집합. B랑 B 여집합 교집합하면 뭡니까? 공집합. 항상. 그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죠. 요거는 뭐가? PA는 PA 교집합 B 더하기 PA 교집합 B 여집합은 항상 성립하는 거죠. 왜? B랑 B 여집합이 파티션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the law of total probability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아시겠죠? 괜찮나요, 여러분? 이게 파티션이다. 자, 그 다음에 요 이름 여러분이 계속 많이 보게 될 거.
이 그림을 아마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 공식도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베이지 룰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 베이지 룰 다 배웠죠? 베이지 룰 안 배워 베이지 룰 배웠다. XY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베이지 룰 고등학교 때. 베이지 법칙이죠. 베이지 법칙. 안 배우나요? 아, 알겠습니다. 배우나요? 네. 네, 보통 배우는 거죠. 근데 또 교육 과정이 또 그죠. 2학번 약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많이 안 배웠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베이지 법칙 되게 간단한데요. 되게 강력하면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베이지 법칙은 쉽게 생각해서 이제 뒤바꾸고 싶을 때 써요. 뒤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강의한 거는 이제 올려주시나요라는 그 질문이 들어오던데, 네, 강의 요거 녹화된 건 올라가고요. 이거는 안 들어도 출석 체크랑 무관합니다. 실시간 강의는 온라인 강의실에 올릴 거고, 그거는 안 들으셔도 출석과는 무관하다. 출석은 저희가 전자출결로 하니까. 자, 뒤집을 때 유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는 게, 자, 우리는 만약에 A바 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를 구하래요. 자, 두 개는 달라요. 두 개는 다릅니다. 얘는 B가 주어졌을 때 A, 얘는 A가 주어졌을 때 B. 달라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얘예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야. 뭐 어떻게 해요? 뒤집어야지. 어떻게 뒤집냐? 그걸 해주는 게 베이지 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얘는 조건부 확률의 이제 정의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냥 그걸 쓴 거예요. PA 분모가고 PBJ 교집합 A 여기 오고 그냥 그걸 쓴 것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A가 지금 분모 이렇게 됐어요. 얘는 지금 뭘 쓴 거예요? 방금 앞에서 배운 얘 쓴 거예요. 얘를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대로 복분. 그죠? 그대로 복분. 그래서 베이지 룰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표현된다. 한번 보시면 뒤집혔죠. 우리가 만약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B바 A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바 B밖에 없어. 뒤집자. 그러면 A바 B를 우리는 이제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뒤집을 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이제 심플 버전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선 파티션에 K개가 있는 거고. 근데 가장 단순한 파티션은 뭐라고 했죠? B랑 B 여집합이라고 했죠. 이제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겠습니다. B 여집합은. 아시겠죠? 자, B 여집합이죠. 그럼 파티션에 얘가 아까 방금 본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 방금 본 거죠, 앞에서.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B바 A를 구하라고 했지만 A바 B를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지 룰의 장점이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풀면은 이제 끝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1이라는 이제 뭐 바구니가 있다고 할게요. A1이라는 바구니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세 개의 이제 빨간색 칩과 그다음에 7개의 초록색 칩이 있어요. 그다음 A2에는 이제 8개의 빨간색 칩과 2개의 블루 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A1을 고른대요. 언제? 만약에 주사위가 5나 6이 나오면 위에다. 주사위 던지면 이렇게 위에 나오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5나 6이 나오면 A1을 고른답니다. 주사위가 5나 6이면. 자, 근데 그러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A2를 고릅니다. 즉 1, 2, 3, 4면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면 이렇게 이제 A2를 고른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볼이 골라지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의 이제 좀 공평하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의 칩을 랜덤하게 고른답니다. 만약에 A1이 골라졌으면 A1에서 이제 딱 하나 빼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만약에 B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빨간색 공이 나온 거를 B사건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자, 요거예요.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요거. 이거를 여러분이 수식화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거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얘는 문장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식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값.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 P의 이제 B바 A1이에요. 아니면은 뭐 P의 B바 A2예요. 아니면은 뭐 P의 A1바 B예요. 아니면은 뭐 P의 A2바 B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화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given that 이런 기분이 있으면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즉, 여기서 뭐예요? 뒤에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 앞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시겠죠? 자, 한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제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레드칩이 뽑혔을 때 given that 그죠? 레드칩이 뽑혔을 때 그죠? 레드칩이 뽑힌 거를 지금 B라고 한다 했죠? 레드칩이 뽑혔을 때 A1이 선택되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P의 B바 A1은 구하기가 너무 쉽죠. 왜? P의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 A1이 골라졌을 때 A1 골라졌습니다. 여기 A1 골라졌어요.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B가 죄송합니다. B가 일어날 확률이 뭐예요? 빨간색을 고를 확률. 10개 중에서 3개네. 10분의 3. 너무 쉬워요. 얘는. 근데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구하라잖아요. 그죠? 아, 뒤집어진 건 쉬운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 어렵네. 그럼 뭘 쓴다? 베이지 룰을 써서 뒤집어준다. 그래서 정의대로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파티션대로 하면 되겠죠. 지금 A1과 A2는 서로 다른 거죠. 완전히. 그죠? 그래서 A1에 대해서 여기서는 A1과 A2가 파티션이 되는 거고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PA1이라는 거는 A1 바구니를 고를 확률인데 주사위 던져서 5랑 6이 나오면은 A1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6분의 2. PA2는 6분의 4. 그죠? 이런 거 구하면 되죠. A2가 됐을 때 이제 B가 일어날 거. 그 B라는 건 이제 레드칩이죠.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8인 거죠. 10개 중에 8개가 빨간 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네.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계속 들을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계속 말을 들을 거고 이것도 아까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에서 디스크릿 샘플 스페이스 그다음에 컨센서스 샘플 스페이스에 있었던 것처럼 이 랜덤 베리어블도 이제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 그다음에 컨센서스 랜덤 베리어블 계속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자, 이거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그죠? 굉장히 그 정의가 계속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여러분 다 정의를 반드시 꼭 알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실수로 가는 리얼 밸류드, 즉 실수 값을 가지는 이제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역이 샘플 스페이스. 즉,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에 그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사위를 일단은 2개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이제 x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합이라고 할 거예요. 합. 주 두 사이의 합.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뭐예요? 샘플 스페이스는 일단 던지는 거니까 2개 주사를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i, j, i는 1부터 6까지, j도 1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샘플 스페이스. 그럼 랜덤 베리어블은 뭐라고 했죠? 함수라고 했죠. 함수. 여기선 썸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져,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제
리얼 밸류드 실수값을 우리가 지정해 준 것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보다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다들 지금 구글 계정이 있으신가요? 구글 계정이 이제 구글 계정을 하나씩 다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습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 구글닷컴, 그죠? 여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구글닷컴 접속하시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계정은 이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만약에 만드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가서 이제 만약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 이 바둑판 모양 9개. 그죠? 구글 계정 만들고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구글 계정 만들고 로그인을 한 상태. 거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죠? 뭐 재밌는 것도 많죠. 유튜브도 있고, 그죠? 안드로이드 스토어도 있고,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가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클릭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은 얘가 딱 요렇게 나올 거예요. 얘. 요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월요일마다는 이제 좀 비교적 실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습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개인 컴퓨터에다가 이제 뭐 설치하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웹상에서 콜앱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일단 자료를 그 PDF로 올리긴 했는데요. 구글 콜앱 튜토리얼을 한번 여기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PDF로 올린 튜토리얼인데, 네, 튜토리얼인데, 뭐 설명 뭐 보시면 되고요. 뭐 유료 요금제도 있는데 지금 이 수업을 위해서는 안 써도 됩니다. 무료 하시면 되니까 결제 안 하시면 되고 구글 창하고 이제 여기서 그 드라이브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더보기 또는 이제 모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하시고 여기 가시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구글 콜앱의 숫자도 안 보이죠? 콜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Connect More Apps를 누르신다. 그죠? 없으면은 연결할 앱 더보기. 또 이제 만약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More라고 뜰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콜앱 COLAB만 쳐도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죠. 클릭해서 얘를 또 클릭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구글 계정과 연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죠? 이제 그러면 구글 콜앱이 구글 드라이버랑 연동이 됐습니다. 라고 뜨죠. 좋습니다. 그럼 닫고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똑같은 과정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뭐 하시고 구글 콜앱. 그럼 구글 콜앱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껏 가지고 노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신 거. 그래서 자 만약에 뭐 여기서 나는 뭐 헬로 월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쓰시고 Shift 엔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처음 연결할 때 좀 약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 그 결과물이 뜨고 만약에 나는 2 곱하기 3이 궁금해. 그럼 이렇게 뜨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구글 콜앱까지 설치가 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서 이제 점심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콜앱까지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수업 종료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콜앱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남아서 저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 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구글 콜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남아서 같이 좀 볼게요. 잘 안 되신 분들은. 잘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어디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1분 남아 계시고요. 10분 남아 계시고, 저 빼면 이제 8명 남아 계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콜앱 설치 안 되신 분들은 남아서 저랑 같이 보고 가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실습하니까, 지금.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네. 그 안 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은 그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기록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